안녕하세요. 치과구이의 송성영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정신과 교수님이신 서정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게 두려워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말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너무 힘이 듭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말과 행동들이 민감하게 느껴지고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에도 왜 그랬을까 하고 또 속뜻이 무엇일까,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대화할 때도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지 머릿속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감정을 숨기고 긴장한 상태에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불편해서 연애를 시작할 때도 거절을 못해서 연애를 하게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다 편해지니까 하면서 계속 참아왔던 거였는데 자꾸 이제 자책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말,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서도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 두려워서 대인관계를 꺼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MBTI들 많이들 하시죠? 네, 아주 전형적인 또 이게 ISTJ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떠셨어요? 저는 이 사연을 쭉 읽으면서 이게 사람들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이분이 좀 편해지고 신경을 안 쓸까를 쭉 읽어오는데 맨 마지막 줄을 읽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맨 마지막 줄이 어떻게 하면 착하고거든요.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계속 착하게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착하고 단단한 사람이 될까요? 이게 이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처럼 들려서 맞습니다. 저 사실 이 한 줄이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이 사례를 읽고서 명절날 며느리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와서 열심히 일하다 간 며느리가 어쩌다 안 오면 시어머니한테 무조건 야단 맞죠. 그런가 하면 안 오다가 오신 며느리는 와줘서 고맙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콩쥐 같은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할도리 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막 욕먹을까 봐 두려워하는. 근데 전 정말 이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내가 나 하나 조금 고생하면 모두가 편해지니까. 이건 저는 정말 외래에서 많이 듣는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옛날 어머님 세대. 맞습니다. 모든 걸 참고 결국은 이 집안에서 내가 조용히 있으면 다 조용해질 테니까. 이거 되게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열심히 사셔서 훈장 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나간 과거는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거의 100세 시대고 70대에 오셨다고 하면 앞으로 한 20, 30년은 더 사실 수 있거든요. 성인 연령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보고 싶은 거 하시고 소실적에 해보고 싶었던 거 있으면 해보시고 좀 이렇게 뱉어내면서 사세요라고 이제 일단 조언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다들 우세요. 그때 이제 같이 옆에서 눈물 훔치는 며느리, 따님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왜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다들 그렇게 사셨잖아요, 정말. 참는 게 미덕이고. 근데 요즘은 참는 게 또 좀 미련할 수도 있는 거죠. 교수님. 착하게 살아야 되나요? 저는 오히려 이분은 이런 분들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왜냐면 내가 싫다. 나를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아까 그 며느리 중에 두 번째 며느리처럼 간간히 오는 며느리처럼 자기 할 일을 우선순위를 좀 두시고 내 거 챙길 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여력이 나면 그때 좀 남을 도와주든가 챙기든가 조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처음에 약간 저항이 오겠죠. 갑자기 안 와도 왜 저래. 그렇지만 그것이 또 익숙해져야 돼요. 왜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을 때 언제 익숙해질까요? 주변 사람이 원래 폈었는지 안 폈었는지 잘 모를 때. 그때 금연이 성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말 단단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면 반대적으로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시 이제 중간쯤에서 합일점을 찾으면서 아마 이전과 다르게 단단해졌네 라는 주변의 어떤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당장은 조금 살짝 이기적이 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외래에서 좀 이기적이 되라는 얘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사실 의사들이 안 그럴 것 같지만 저희 환자분들은 이기적이 못해서 사실 저는 정신과에 다 온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기적인 분들은 정신과에 잘 안 오시죠. 맞습니다. 올 일이 잘 없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좀 심리학 정신과 용어를 좀 쓰자면 투사라고 그러죠. 남 탓을 하는 거. 니 탓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병원에 잘 안 오세요.
다 내 탓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내 탓을 조금 남 탓으로 돌려도 된다. 이런 뜻이지 무조건 다 남 탓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네. 이제 그러려면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남 탓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남 탓을 한다?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방법을 이런 분들한테 약간 이제 어떤 우리가 행동치료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공포증 환자들, 그러니까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두려워하고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싫어서 되게 일찍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비슷한 시간대에 되면 막 엘리베이터 막 꾸겨 타고 이런 게 싫어서 아예 일찍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아부 아주머니.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만난 미아부 아주머님한테 큰 소리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하라고 시키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연습 효과가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동료들이나 이런 여기 상사한테 인사하기가 좀 약간 부끄러우니까 어쨌든 당신 책상을 치워주시고 쓰레기통을 비워주시는 여사님들은 좀 고마운 거 아니냐. 네네. 고마움을 표현해라. 그럼 그 그러니까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크게 좋은 아침이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인사를 좀 해라. 그런 식의 이렇게 하나하나 좀 코칭을 하는 걸 저희가 이제 행동요법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거부터 정리하라고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쓸데없는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전화번호와 이름을 딱 봤는데 얼굴이 안 떠오르면 그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숫자부터 무게감부터 좀 줄이시고요. 제 말씀은 정말로 사랑을 받고 주고받아야 될 대상부터 좀 정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친가족이라든가 또 가족도 다 친할 수는 없으니까 나랑 제일 대화가 되는 사람. 저는 이제 신화를 만나면 이 가족 중에 누구랑 제일 얘기를 많이 하세요? 꼭 물어보거든요. 왜? 무슨 일이 생겨, 우리가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그 보호자한테도 연락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조언을 구할 때 그분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냐, 이렇게 좀 얘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 주요 인물을 좀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장 지금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자꾸 이렇게 대화하기가 어려우니 저는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다든가, 왜냐면 사실은 20대 초중반의 젊은 친구들이 오면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성 친구 한번 만들어봐. 이게 꼭 연애를 하라는 그런 목표도 있지만 20대 때 해야 될 숙제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회사 동료라든가 이런 거 다양할 수가 없죠. 보통 다양한 사람을 못 만나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자신감이 없고 이러니까 애인 관계를 만들면 그 애인이 남자친구, 동성친구 역할도 해줬다가 아빠 역할도 해줬다가 엄마 역할도 해줬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성친구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대인관계를 좀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좀 연습해보라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연습을 하는데 동호회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만나자마자 저 뭐 이렇게 뭐 소심해요 이런 얘기 어렵잖아요. 근데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뭐 개인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교집합을 좀 만드는 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면 그런 동호회 활동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형용사로 자꾸 글을 좀 많이 쓰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되게 어휘가 되게 좀 적어요. 감정에 좀 약간 이렇게 표현 안 하려고 이제 연습하다. 상처받기 싫어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좀 메말라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SNS에 요즘 회사든 뭐 웬만한 SNS 한두 개는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좀 좋은 댓글 좀 적극적으로 달아라. 형용사를 많이 써서. 표현력을 많이 늘리고. 근데 우리 사례 주신 분 얘기에 아까 제가 교수님께 착하게 살아야 되냐고 했던 게 남들이 날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맨날 내가 또 자책하는 모습도 있고 우리 사례 주신 분은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될까요? 글쎄요. 아마 핵심 감정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감정은 좀 외롭지 않을까 싶어요. 외롭다? 네. 뭔가 만족감을 못 느끼고 그 사람 사이에서 만족감을 못 느끼니까 자꾸 채우려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감정을 더 교감을 하고 얻고 싶은데 그게 또 오버하거나 하여튼 너무 이렇게 과다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쳐있으면 만족감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분이 사시면서 정말 다 문제가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다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좋은 관계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가 거의 비슷할 텐데 이분은 이제 자꾸 안 좋았던 경험에만 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았던 일도 좀 반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거나 소위 말하는 외상 스트레스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좋았던 기억을 자꾸 그러니까 꺼내서 자꾸 반복해서 회상을 합니다. 근데 좋았던 기억은 거의 대부분 안 하세요. 못 하세요.
네. 이분한테 제가 궁금한 건 정말 행복했던 순간, 사람 때문에 정말 따뜻했던 느낌, 그랬던 어떤 경험이나 그랬던 친구들, 그랬던 어떤 대인관계가 어떻게 있었는지 뭐 분명히 없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좀 자기가 반출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내가 힘들었던 몇 개의 기억이 나의 그 이후에 어떤 날 보호하고 반응하는데 사실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좋은 기억 떠올리는 거 제가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항상 저희 환자들은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약을 매일 드시고 10년째 약을 매일 드시는 오래되신 분이 있는데 약을 먹으면 잘 죽었어요. 불면증으로 오셨는데 약을 먹으면 잘 자요. 근데 맨날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어떠세요? 그러면 약 안 먹으면 절대 못 자지. 그렇죠. 그래서요. 그 약을 안 드세요? 먹지. 잘 못 주무세요? 먹고 잘 자지. 근데 시작은 항상 약 안 먹으면 못 자지. 그렇죠.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고 부정적인 것에 더 자꾸 집착을 하고 부정적인 걸 계속 떠올리는 게 저희 환자분들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부정적인 어법 자체가 또 서제스천이라고 그러죠. 암시 효과가 있습니다. 최면 전단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부정적인 어법을 쓸 때와 반대되는 지금 말씀, 약은 먹으면 잠은 자. 네네. 라는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네네. 근데 굉장히 뇌에서는 활성화되는 부위가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안 좋은 반출을 자꾸 하게 되다 보니 더 편도, 그러니까 위험 감지 시스템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되게 사실 의기소침하고 맞습니다. 항상 조심스러워서 자기 의견도 잘 안 내고 이런 게 많은데 어디서든 누구한테든 자꾸 표현력을 늘리면서 실제로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처음에 오자마자 처음 만난 직원분이랑 밝게 인사하면 밝게 인사를 피드백 받는 좋은 경험도 쌓을 테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